웹페이지 저작 구조 동영상입니다. 구조에는 1차식 HTML과 지난번 CSS 선택자 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고요. 2차 시에는 CSS 7장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는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1차 시에 복습할 내용은 HTML, CSS 선택자를 하겠고, HTML 먼저 HTML 작성하는 방법부터 했었죠. 메모장 열어서 코드 입력하고 저장하고, 저장할 적에는 확장자 .html 잊지 말고요. 크롬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크롬 마크가 나오면은 크롬으로 실행할 수 있고, 또 오른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해서 코드도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죠.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HTML 태그로 시작해가지고서는 body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적는 방법은 태그, 여러 가지 태그를 했었고, 여러분들 중간 과제로 이것을 정리해 보았죠. 시작 태그에는 속성명이 들어갈 수 있고, 등호 적고, 따옴표 속성 값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 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이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 태그 슬래시하고 태그 이름 그대로 적어주고 요 사이에 내용을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내용, 컨텐츠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침 태그 해가지고서는 요 한 세트를 엘레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용어, 시작 태그, 마침 태그, 컨텐츠, 속성, 속성값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멘트 안에는 다른 엘리멘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HTML이라는 엘리멘트 안에는 body라는 엘리멘트가 들어갔었죠.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body라는 엘리멘트는 HTML이라는 상위 엘리멘트에 몽딱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HTML, body, 시작과 끝이 이렇게 겹쳐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것처럼 쏙 몽땅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 태그 속성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3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1.3을 좀 자세히 하면은요, 태그, 시작 태그, 마침 태그,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작과 마침 태그 사이에 있는 것에서 요것이 되겠죠. 그리고 속성명 적고, 등호 적고, 따옴표 적고, 속성값을 적고, 시작 태그에만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input 태그 할 적에 type이라는 속성명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그 색상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따옴표하고 컬러 이렇게 적어 주었었죠. 요거 속성 값이 되죠. 그리고 어떤 태그에 이름을 좀 붙이고 싶으면은 id라는 속성명을 적고 등호 적고 따옴표 안에 여러분이 그 태그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i라고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required라는 것도 속성인데 이건 좀 다르죠. 속성명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required는 true다.
required 해라, 꼭 적게 해라 하는 것, 주르다 하는 것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명만 적어도 되어져요. 안 적으면은 이거 요구되는 사항 아니다라는 뜻으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엘레멘트 시작 태그에서 마침 태그까지 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문서를 보면은 HTML 시작 마침 해서 하나의 엘레멘트가 있고요. 그 안에 헤드 엘레멘트도 있고 바디 엘레멘트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쏙 하나가 전부에 몽땅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헤드 안에 링크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타이틀, 스타일, 또 바디 안에는 UL 안에는 LI 전부 소문자예요. 그리고 바디 안에는 OL도 들어갈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 관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가지가 아래로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추리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추리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 이거를 상위 엘레멘트 혹은 엘레멘트를 요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위 요소, 이것은 HTML의 자식 요소, 이것은 HTML의 손주 요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UL은 바디의 자식 요소, 그리고 LI는 바디의 손주 요소, 또 바디는 LI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요소인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상위 요소 혹은 조상 요소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위에 상위 요소는 OL은 부모 요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 했었고요. 그리고서는 CSS로 들어갔어요. CSS 기본 요소들의 위치나 색상, 크기, 모양 등을 설정해 주고요. 적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선택자 어떤 요소를 그 다음에 속성명 뭐 크기를, 위치를, 모양을, 색상을 이런 속성명을 적어주고 그리고 콜론하고 그리고 속성값 그리고 세미콜론 속성값은 만일에 속성명이 컬러였으면은 속성값은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 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소에 이런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라는 뜻이 되어지죠. 선택자. 어우, 복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제의 세 번째 문제로 연습을 해 보았죠. 속성명의 예는 속성명은 어느 특성이냐를 나타내고 그리고 예는 컬러, 폰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했었죠. 요번 시간에는 여기를 할 거예요. 요번 시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성값. 만일에 속성명이 컬러였으면은 레드, 블루 이런 것이 속성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구분할 것은 앞에도 속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앞에 HTML에서도 속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CSS에서도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속성명이 같은 단어인 것들이 많은데 저거는 HTML에서 사용하는 속성, 이거는 CSS에서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태그의 속성, 이것은 그 해당 요소에 적용되는 속성이라고 적는 법도 틀리죠. 저쪽은 시작 태그에다가 속성명, 등호, 다음표 이렇게 적고 여기는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렇게 적죠. 적는 법도 달라요. 근데 가끔 혼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with, hide 이런 거 똑같은 속성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돈되는데 우리는 구분해요. HTML 태그의 속성, 그 태그에서 적을 수 있는 속성. 각 태그마다 적을 수 있는 속성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 또 여기는 CSS에서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구별해 주세요. 선택자는 지난 시간에까지 했었는데요. 기본으로 전부 모든 요소 그리고 태그 어떤 특정한 태그를 에다가 그 CSS를 적용시켜 주고 싶을 적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div라는 태그명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그리고 만일에 어떤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다 적용하고 싶으면은 그 클래스명 앞에 점 찍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요. 아이디에다 적용시키고 싶으면은 샵 적고 아이디 명을 적어줘야 돼요. 이곳에다가 선택자 적는 곳에다가 그리고서는 적용할 속성을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적어줄 속성, 선택자에 굉장히 복잡했죠. 근데 요 네 개는 반드시 알고 다른 거는 우리 연습하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그 선택자의 종류는 전체, 타입, 클래스, 아이디, 속성, 가상, 구조적 가상, 기타 가상 클래스, 조합, 후손, 인접 형제, 일반 형제, 그룹 등등 무척 많았는데 앞으로 천천히 사용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익히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네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적는 곳. 네, 적는 곳은 그 CSS를 적는 곳은 먼저 inline 그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명 그 태그의 속성이죠. 태그의 속성명 등호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 기술을 해줘요. 여기다가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헤드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앞에서 적은 거와 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 태그 속성 안에다가 이것을 여러 개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이 적혀진 인라인 CSS 경우에는 이것이 적혀진 요 태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 선택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확장자 CSS라는 파일에다가 이 안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원 HTML 파일에는 이것 대신에 두 번째 거 대신에 이것을 적어주세요. 그 파일명이랑 같이 적어주면은 여기다가 적은 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적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것이 인라인, 스타일, 링크예요. 그러니까 파일 다른 데서 가져온 거. 그리고 같은 곳에서는 나중에 적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먼저 적용이 되어져요. 나중에 적은 것이 제일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순서를 지키고 싶지 않을 적에는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붙여주면 되고요. 또 자동적으로 위에 부모 요소에서 갖고 있는 스타일은 자식이나 손주, 하위 그 요소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태그 안에 속성.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태그 안에 적는 속성이랑 그리고 CSS에서 적는 속성이랑 단어가 똑같은 것도 많은데 다른 거라고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고 우리 이제부터 생각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다음 는 2차 시 내용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2차 시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요번 후반 학기에는 7장하고 8장 이렇게 하고 다시 1, 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한 장에는 두 주씩, 한 장은 두 주씩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7장을 전부 예습 읽기 해오고요. 이번 주는 7장으로 읽어오지는 않았지만은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1장에는 5개의 섹션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박스하고 모델 속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모델 HTML의 모든 요소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할 적에 이렇게 크기가 있겠죠. 이렇게 뭐 ABC라고 적혀져 있다면은 ABC라고 적혀져 있다면 이 적혀진 내용이 있겠죠. 그걸 컨텐츠라고 그러죠. 컨텐츠 혹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적혀지는데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하면 만일에 div에 적혀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div라는 것에 적혀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표시될 적에 여기 div에 크기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있고 요거를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HTML 요소들을 전부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혀진 것을 컨텐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테두리하고 그 컨텐츠 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이것을 패딩이라 그래요. 내부 여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부터 하죠. border, 요 테두리를 얘기해요. 테두리 얘기하고 또 이 요소가 화면에서 어디 위치한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만일에 여기에 위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ABC.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혹은 상위 요소 안에서 이것과 밖에 이게 상위 요소라면은 상위 요소 안에 이것이 위치되어져 있는데 그 상위 요소의 테두리하고 이것이 위치되기 시작한 요 간격. 그러니까 이 요소에는 외부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여백이라 그래요. 요거는 왼쪽 여백, 요거는 오른쪽 여백,
요거는 아래쪽 여백, 이것은 위쪽 여백, 마진, 또 외부 여백은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개 모든 요소를 HTML에서는 몇 개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뭐 B라든지 BR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HTML의 안에 태그가 이제 요소를 나타내잖아요. 그 요소들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적혀진 내용, 컨텐츠, 그리고 테두리하고 그 내용 간의 간격, 내부 여백은 패딩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 방향, 4개의 방향 있죠? 요거는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버텀, 패딩 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요소하고 그 상위 요소, 테두리 사이 외부 요소라 그러고 마진이라 그러고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버텀, 마진 탑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HTML의 요소는 박스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서 박스 모델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박스 모델이란 하고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리고 페이지 231페이지 예제 7-1 박스 모델 이해하기라는 그 예제가 있는데요. 그 예제를 우리 살펴보면서 1차 시를 마치고 2차 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장의 01 모델 그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럼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소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처음에 여기는 스타일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요 바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바디는 P로 되어져 있어요. P로 되어져 있고 CSS 박스 모델은 하고서는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div로 되어져 있어요. div는 따다다 해가지고서는 여기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꾸미는 CSS가 스타일 태그 안에 적혀져 있죠. div는 P는 없네요. P는 아무런 디자인이 주어지질 않고 div에만 주어졌어요. 이곳에만 주어졌어요. 이것들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천천히 할 내용들인데 미리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읽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뜻하고요. 옐로우, 노란색으로 배경색을 하여라. 이거죠. 지금 width 300픽셀로 하여라. 너비라는 뜻이에요. 너비를 300픽셀로 했어요. 픽셀이 무엇인가 우리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또 패딩, 패딩은 내부 여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테두리하고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죠. 25픽셀 공간이 있어요. 또 border, 테두리라는 뜻이에요. 테두리는 이렇게 하여라. 테두리는 이 권색을 뜻하는데 두께가 15픽셀 두껍죠. 또 solid 이렇게 직선이죠.
다음에 내비, 권색이죠. 청색이라 그러나요? 권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마진 25픽셀. 다른 거하고 이 DV의 외부 여백이니까 다른 거하고 25픽셀 떨어져라. 여기는 너비가 300이라 그랬으니까 왼쪽에 25픽셀 떨어지고 너비 300이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많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창의 크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요. 잘릴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P하고 외부니까 외부 여백이니까 P하고 이것 사이니까 25픽셀 떨어졌고요. 요 길이하고 같을 거예요. 같은 25픽셀 떨어지고 이것은 이제 여기 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니까 창의 높이에 따라서 25픽셀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읽어보았어요. 여기는 테두리, 여기는 뭐 여백 같은 거 연습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4개, 내용, 내부 여백, 외부 여백, 그리고 네, 그래서 내부 여백, 패딩, 테두리, 보더, 마진, 외부 여백.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것하고 디자인이 주어진 것하고 비교를 했어요. 요건 P고 요건 div예요. div라는 것의 태그니까 그냥 태그 이름만 적어주면 되죠. 여기에 있는 2개의 요소 중에서 div에다가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시켜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클릭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열어서 코드를 바꿔서 수행시켜 보도록 하죠. 똑같은 것을 P에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P도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스타일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선택자를 P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또 수행시키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더 간단한 방법 복사할 필요도 없고요. 배웠죠? 여기다가 div에도 적용시켜 그리고 P에도 적용시켜 컴마하고 P 적어주면은 저장하고 수행시키면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우리가 안 한 거는 지우도록 하죠. 우리가 안 한 거는 이거 border 아직 안 했잖아요. 지우고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사용해봤던 거,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죠. 배경색을 빨강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또 컬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글색, 그래서 컬러, 흰색, 화이트로 하면은 깔끔하게 보이죠. 보돌은 없어지고요. width는 우리 100으로 할까요? 아니 300으로 놔두고요. 패딩은 25에서 조금 35로 늘려보도록 하죠. 35. 그리고 마진은 아이 귀찮아. 0으로 해볼까요? 마진이 없으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없애보도록 하죠. 없애보도록 하겠어요. 저장, 수행하기 전에 어떤 모양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되었네요.
마진, 왼쪽에 마진이 없어지니까 왼쪽으로 좀 붙었죠. 그리고 300은 그대로 있고 컬러들 바뀌었고 패딩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을 거예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55, 55. 그리고 키워보세요. 저장. 예, 이제 나타나죠. 55. 이 패딩이 내부 가 패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또 간단한 연습 문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호버 해볼까요? 호버 div에만 호버.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놓으면은 어떤 것을 적용시키고 싶은가 적어주면 되죠. 백 컬러는 블루로 하고요. 글색은 화이트 그냥 놔두고 이거 너비를 좀 줄여볼까요? 200. 패딩은 또 줄여볼까요? 5픽셀. 이렇게요. 줄여봅시다. 저장하고 수행하자. 수행하면은 보통 때는 이것이 적용이 되다가 호버하면은 div에 호버하면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파란색이 되어지죠. 작아지고 여백도 적어지고요. 5픽셀로 적어지고요. 네, 이걸로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